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435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마스크를 벗고 시작을 해서 가림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 이렇게 퓨어한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맨 얼굴을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네. 네. 결혼 축하합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보는 마지막 얼굴. 마지막 얼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제 원투펀치가 재개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많이 말하고 있는 게 주제가 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 이적 시장 유럽 클럽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두 분이 리그를 나눠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은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아를 준비를 하셨고요. 한 의원님은 분데스리가, 라리가 그리고 기타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전체적인 겨울 이적 시장의 현재 상황. 네. 일단 구단들이 코로나 때문에 빅클럽들마저도 재정적으로 지금 상당히 지갑을 열기가 힘든 구조가 그렇죠.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영입이라는 거는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연쇄 이동이 일어나야 이게 영입 시장이 활발해지는데 꽁꽁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먼저 움직이는 클럽들이 잘 나타나질 않고 있고 맞아요. 역대 가장 얼어붙은 겨울 이적 시장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또 1월에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적한 선수들도 있고 그래도 아직은 좀 이적설이 나오는 선수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점검 자,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프리미어리그에 일단 최근에 아주 엄청난 상승세의 아스날의 상황부터 얘기를 해보죠. 뭘 또 그렇게 엄청난 또 엄청 상승세죠. 엄청난 상승해서 10입니까? 그래도 그 상승세는 맞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는 어린 에밀 스미스로우가 아주 맹활약을 떨치면서 네. 공격에서 전체적인 리듬 자체가 그동안 뭐 빙빙 돌다가 크로스나 하는 그러한 느낌의 답답한 구조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좀 변했죠. 네. 거기에 또 지난 뉴캐슬전 같은 경우는 토마스 파티가 허리에 선발로 완전히 복귀를 하면서 3대0 완승을 거두고 팀은 지금 완연한 상승세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단 외질 선수가 FA로 페네르바체로 거의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아직 오피셜은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질 선수는 사실 아르테타 감독이 뭐 인터뷰 때마다 강조하는 어떤 팀에 대한 헌신, 뭐 팀 스피릿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아르테타 감독에게는 조금 좀 불만스러운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에서 외질은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역시 남은 후반기 일정 동안 어린 에밀 스미스로우 같은 선수에게 계속 그 공격형 미드필더의 롤을 주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마르틴 웨데고르 선수가 임대 보내달라. 네,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스날하고 링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웨데고르가 들어오게 되면 역시 에밀 스미스로우 같은 선수의 어떤 역동성, 뭐 전체적인 어떤 기동력, 또 간결한 움직임, 활동 범위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지만 또 웨데고르처럼 창의성까지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교대로 활약이 되면 역시 후반기 있어서 그러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어서 상당히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웨데고르 같은 선수가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고 네. 외질이 이제 나간 대신에 그런 부분에서는 웨데고르에 대한 협상이 막판에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수비 라인은 센터백 소크라티스가 팀에 이제 다 헌신하고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무스타피 선수는 아마 일단은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백은 홀딩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갈량이스나 파블로 마리나 또 뭐 체인버스나 이런 센터백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센터백에 대한 보강은 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소크라티스 정도 계약 해지로 정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네, 그 자리에 대한 보강. 그리고 한동안 이제 레노 키퍼가 부상일 때 루나루손 키퍼가 들어왔었지만은 사실은 믿음직스러운 활약을 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루나루손 키퍼의 임대를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거 루나루손보다는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키퍼를 임대 영입으로 아마 데려올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의 행보로 이제 아스날은 정리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첼시인데 첼시는 지금 뭐 아스날하고는 지금 반대 흐름이죠. 완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최악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 시즌에 빅6 이른바 강팀과의 경기와 플러스 레스터 시티전까지 합치면 그 팀과의 경기가 2무 4패. 네.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강팀과의 일전에서 승점을 지금 가져가질 못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까지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겠냐 시즌 전에 기대를 했던 많은 팬들의 지금 기대까지도 지금 사그러들게 만드는 현재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팀은 선수보다 감독의 거취가 지금 일단 그렇죠. 관심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드진 같은 경우 팀 내 이번에 영입한 거액의 선수들 중에서 뭐 티모 베르너나 또 하베르츠나 이런 독일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제 독일어 할 수 있는 이왕이면 투엘 같은 지금 쉬고 있는 감독 중에 그나마 뭐 1, 2순위에 들어가죠. 투엘 감독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지만 일단 쉬고 있는 분 중에 랄프 랑닉도 계시잖아요. 랑닉도 있고요. 랑닉은 이제 뭐 전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팀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디렉터로서의 역할까지도 좋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만한 이런 임대도 엄청 많고 선수도 막 정리할 곳도 많고 이런 방만한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플랜을 짜기에는 랑닉 같은 그런 감독도 괜찮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후보들을 놓고 아마 저울질하는 단계에서 보드진도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영입한 거액의 선수들이 뭐 베르너나 하베르츠, 뭐 지에우 이런 선수들 예를 들면 이 선수들이 장점도 상당히 좋지만 단점도 좀 상당히 명확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네. 첫 시즌에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전술적으로 베스트 플랜을 어떻게 짜고 어떤 전술에서 이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롤은 어떤 식이 돼야 되는지 새로운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적응시킬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든 사실은 스쿼드가 영입이 됐다고 좀 보여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보긴 봤었어요, 저도.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수준까지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보드진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램파드 감독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서 아마 시간을 조금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보드진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게 현재 분위기예요. 그래서 한 3경기 많게는 한 4경기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상황에서도 답이 안 나오면 이거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또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위해서 한번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루이스 제임스도 그렇고 메이슨 마운트도 그렇고 이런 어린 선수들은 램파드 감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는 또 어떤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여러 부분으로 팀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악영향을 미칠 몇몇의 어떤 선수들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드진이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시간은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램파드 감독이 어떤 반전을 일으키느냐. 지금 기회가 부여된 남은 경기 실패가 되면 그러면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강팀하고의 지금 일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2무 4패잖아요. 매우 약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허리가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야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에 있어서 간격 유지나 전체적인 팀 이동 운용이 활발하게 공수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전 패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보면 허리 라인이 좀 약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램파드 감독은 데클란 라이스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입은 겨울 이적 시장에 바로 되기는 지금 현재 이적 시장 정황상 쉽진 않겠지만 램파드 감독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몇 번 기회가 주어지는 최근 이제 남아있는 잔여 경기에서 성공적으로 반전을 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영입된 선수들까지도 장점을 살려주는 운영에 대한 베스트 플랜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갖춰지고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에 원하는 추가 영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고 그렇지 않으면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는 현재 구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스널하고 첼시를 장현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한의원님. 네, 저는 이제 라리가, 분데스리가 그리고 이제 기타 리그 아닙니까? 네. 이 세 가지 리그에 해당하는 일단 가장 큰 팀 5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네.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지금 레알과 이제 연동된 문제입니다만
다비드 알라바 선수의 행보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알라바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와 이미 이제 계약 합의가 완전히 됐어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알라바 선수 측에서 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알라바 선수가 지금까지의 흐름상 레알로 가는 게 가장 유력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합의에 가까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부인하는 또 얘기가 나왔냐면은 밀당 아니에요, 이런 건? 그 밀당의 경쟁 세력이 이제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경쟁 세력이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제 유력 후보 3명을 가지고서 회장 선거를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옛날 회장이 있어요. 조안 라포르타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번 회장 선거에서 다시 회장으로 복귀할 것이 좀 유력합니다. 그런데 조안 라포르타의 공약 중에 이 알라바 선수 데려올 수 있어 이런 게 있답니다. 알라바 선수에 대한 어떤 영입에 대한 열망을 라포르타 후보가 지금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라바 선수 측에서는 야, 요거 회장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면 바르셀로나라는 선택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EPL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리버풀도 알라바 선수에게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레알하고 거의 다 왔다가 잠깐만 이거 조금 상황이 또 달라지면은 이거 경쟁 입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조금 늦춰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리버풀을 비롯한 이제 다른 클럽의 경쟁도 아직까지는 끝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은 가장 좀 골치를 썩는 거죠. 지금 자기네 소속 선수가 사실 알라바 선수가 전성기 때 폼에 비하면 지금 폼도 그다지 좋지 못한데 지금 이런 문제로까지 자꾸 이제 미적미적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겐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어찌됐건 알라바 선수가 만약에 이제 나가게 되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레프트백을 보강하든지 센터백을 보강하든지 하는 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알라바 선수가 이제 센터백으로 주로 뛰지만 이제 알라바 선수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루카스 에르난데스 선수가 주로 이제 센터백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뛰면은 또 레프트백 백업이 약간 부족해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레딩의 레프트백인 오마르 리차즈 선수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 선수가 레딩에서 뛰고는 있지만 개인적인 역량은 꽤 괜찮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에데르 밀리탕 선수와도 최근에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에른 팬들은 밀리탕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물음표를 가지고 바라볼 공산이 큰데 어쨌든 리차즈 선수, 밀리탕 선수 이런 선수들과 연결이 되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 목록에 바르셀로나의 리키 푸치, 인터밀란의 니콜로 바렐라 요 선수들에게 관심이 있고 라이프치히의 나요 우파메카노 선수와도 이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리키 푸치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바렐라 선수라든가 우파메카노 선수는 경쟁자들도 있을 것이고 1월보다는 아무래도 좀 여름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영입 대상 아니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갈 선수들로서는 톨리소 선수, 하비 마르티네스 선수, 또 제롬 보아탱 같은 선수들이 꼽히고는 있는데 요 선수들도 겨울에 나간다기보다는 아마 여름 쪽에 나가게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레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알라바 선수 뭐 최근에 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그 이후에는 아직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은 좀 전에 드렸고 레알은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마틴 웨데고르 선수가 이제 본인이 떠나고 싶어 합니다. 레알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나오는 경기에서도 제가 이제 해설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만 소시에다드 때만큼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역할들이 겹치는 선수들이 좀 많은데 모드리치 선수와도 조금 동선이 겹치고 벤제마 선수가 또 사실 전형적인 9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동선이 좀 겹치고 이런 형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웨데고르 선수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못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본인의 폼도 좀 별로지만 그래서 어쨌든 떠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스날 말고 원래 데리고 있었던 소시에다드 거기에 최근에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있는데 세비야예요. 네.
세비야의 로페테기 감독이 웨데고르를 또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그 스페인의 어떤 언론은 소시에다드가 유력하다고 쓰는 언론도 있고요. 어떤 언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비야가 가장 강력한 후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스날이 과연 웨데고르를 안착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세비야, 소시에다드, 아스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3파전 정도 양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레알의 그리고 약간 아픈 부분 중에 하나였던 루카 요비치 선수가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돌아갔는데 네. 물론 임대입니다만 돌아가자마자 멀티골을 또 장렬시키면서 요비치는 역시 프랑크푸르트맨인가 뭐 이제 그런 또 얘기를 낳게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라바 딜과 좀 관계가 있는 건데 만약에 알라바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에 빨리 올 수 있다면 마르셀루 선수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마르셀루 선수를 원하는 쪽이 지금 모나코의 니코 코바치 감독이 마르셀루 선수를 또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거는 알라바 딜과 좀 연동될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더 말씀드리자면 피오렌티나가 지금 레알에서 별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오드리오 솔라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피오렌티나 소속의 라이트백이었던 폴 리롤라라는 선수가 마르세유로 임대를 떠났어요. 그래서 네.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라이트백 한 자리가 지금 공백이 생긴 셈이거든요. 물론 폴 리롤라 선수가 올 시즌에 많이 뛰었던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채워넣을 필요가 있으니까 레알의 오드리오 솔라 선수에게 피오렌티나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넘어가면 뭐 이거는 너무 유명한 스토리지만 디에고 코스타 선수와 계약을 해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코스타 선수의 공백으로 생긴 공간을 리옹의 무사 덴벨레 선수로 대체를 했는데 요거는 아틀레티코가 대단히 잘한 영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사 덴벨레 선수가 올 시즌에는 리옹에서 이제 일단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면서 골도 뭐 한 골밖에 못 넣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예전에 리옹 또 뭐 그 전에 또 셀틱 이런 데서 무사 덴벨레 선수가 했던 옛날 어떤 폼을 가정을 하자면 디에고 코스타 선수 자리 메우는 데 있어서는 아틀레티코가 굉장히 적절한 영입을 하지 않았나. 또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하게 되면 무사 덴벨레 선수는 아직도 연령이 20대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도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선수인데 아틀레티코가 상당히 영리한 영입을 했다는 생각이고, 아틀레티코에서 이제 한 줄 더 추가하자면은 지금 루카스 토레이라 선수가 아스날로부터 임대와 있잖아요. 근데 이 토레이라 선수가 다른 팀으로 재임대를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지금 토레이라 선수 없이도 중원이 돌아가는데 지장이 그다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틀레티코가 최근 미드필드를 구성을 할 때 코케 선수가 있고 여기에 마르코스 요렌테가 있고 이제 르마 선수까지도 중원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사울 선수도 나올 수가 있고 조프레 콘도그비아 선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루카스 토레이라 선수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아주 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뛰는 시간이 얼마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스날 입장에서도 토레이라가 행복한 곳에서 뛰었으면 좋겠어라는 게 또 아스날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레이라 선수를 다시 이제 데려가고 싶어하는 팀들이 발렌시아, 세비야, 라치오, 피오렌티나, 토리노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토레이라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요 팀들 중 하나로 다시 임대를 갈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르셀로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회장 선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네.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제 누가 신임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카를레스 알레냐 선수가 헤타페로 임대를 갔는데 요거는 헤타페가 상당히 영리한 영입을 잘 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헤타페의 중앙 미드필드에는 사실은 창의성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네. 알레냐 선수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뭐 조금 팬들은 아쉬울 수 있지만은 헤타페는 그래도 아주 영리한 영입을 했고, 주니어 피르포 선수가 지금 나폴리와 연결되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또 예전부터 노려왔던 맨시티의 에릭 가르시아 선수는 1월에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가르시아 선수와는 계속 지금도 연결되고 있지만 1월보다는 데려오더라도 이제 여름 여름에.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았잖아요. 네네. 포체티노 감독의 가장 지금 우선적인 영입 순위는 역시 델리알리 선수인 것 같아요. 토트넘 선수라서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델리알리 선수를 포체티노 감독도 원하고 있는 것 같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그런데 이제 막상 델리알리 선수가 오게 되면 포체티노 감독이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의 어떤 조화와
어떤 적합한 전술 요거는 조금 신경을 쓰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델리알리 선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역시 예전에 또 다른 제자죠. 에릭센 선수 역시도 포체티노 감독의 레이더에 들어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으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좀 정리하고 싶어 하는 선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율리안 드락슬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안 드락슬러 선수를 비롯해서 파리 생제르맹도 이제 몇 명 정리하고 싶은 선수가 있는데 아마 가장 1순위로 정리하려고 하는 선수는 드락슬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장 의원님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센터백 후반기 일정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반다이크와 조고메즈가 지금 장기 부상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파비뉴 선수가 내려와서 그 센터백을 계속 봐주고 있고 마팁 선수 있고 그리고 뭐 나다니엘 필립스 같은 선수의 또 나이 어린 아주 리스 윌리엄스 이런 선수를 센터백으로 돌리고 간혹 이제 적은 경기지만 아주 적은 경기지만 거기에 최근에는 조던 핸더슨도 내려서 센터백으로 쓰는 경기도 있었는데 근데 조던 핸더슨은 사실 센터백으로 쓰면은 여러 가지로 팀에 안 좋죠. 허리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공수해서 해줘야 되는 롤인데 그 선수가 센터백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센터백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적 시장 끝나는 2월 초 정도 되겠죠. 네. 새로 이제 25인 스쿼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반다이크 선수가 과연 막판에 복귀를 해서 어느 정도 뛸 수는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쿼드에 지금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좀 고민도 있는 시기고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본다면 또 센터백에 대한 영입 그 부분에 있어서 홈그로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 또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후반기를 만약에 그냥 지금 이 센터백으로 계속 끌고 가면 여전히 이제 강팀과의 중요한 우승 경쟁을 하기 위한 리버풀인데 그런 일전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러한 센터백들을 남은 이적 시장 동안은 계속 한번 점검하는 정도 차원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반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적을 누가 오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가 올 시즌에 이제 영입을 상당히 잘한 클럽인데 사실 허리 라인, 이선 라인이 그렇게 두터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마르세유의 미드필더인 모르간 쌍송 선수를 영입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선수는 지금 마르세유에서 4-2-3-1 전형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도 보고 또 4-3-3에서는 메잘라 롤도 수행을 하고 상당히 이제 공격 가담 능력이나 또 킥력도 좋고 어느 정도 득점 능력도 있고 괜찮은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이제 바클리가 부상해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바클리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4-2-3-1에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전 경쟁은 쉽지는 않은데 바클리는 근데 문제가 임대 신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다른 백업층의 스쿼드가 그렇게 두꺼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바클리 나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추가 영입을 지금 미리 해놓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모르간 쌍손 선수를 보고 있고 또 이 선수는 맥긴 선수가 지금 더글라스 루이스와 함께 허리라인 내려와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이 선수는 지난 시즌에는 메잘라 롤로 왼쪽을 올 시즌보다 훨씬 더 많이 공략을 하면서 공수 박스-투-박스 능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맥긴 같은 롤을 이 쌍송도 해줄 수는 있어요. 메잘라 롤을 같이 또 보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는 바클리에 대한 공백 나중에 그리고 또 맥긴에 대한 공백까지도 쌍송은 메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영입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계산해서 영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장 의원님이 프리미어리그를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한 의원님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저도 아주 빨리빨리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빅클럽들 아닌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몇몇 클럽인데요. 일단 세비야. 아까 이제 웨데고르 선수 강력한 영입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세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네. 유세프 엔 네시리 선수를 영입하려고 지금 실제로 오퍼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세비야가 거절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엔 네시리 선수가 지금 현재 세비야에서 최다 득점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를 섣불리 내보내게 되면 세비야는 지금 남은 기간상으로 봤을 때 이 위치에 대한 대체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간한 금액으로는 아예 지금 얘기도 하기 싫을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오퍼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액이 좁혀지지 않는 한은 세비야는 무조건 내보내지 않는다. 지금 내보내면은 대체자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비아레알입니다. 비아레알이 왓포드로부터 중앙 미드필더인 에티엔 카푸에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카푸에 선수는 사실은 비아레알의 더비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발렌시아가 한 6개월 전부터 눈독을 들였던 선수인데 결국은 비아레알이 영입을 해갔어요. 그래서 발렌시아 팬들은 또 기분이 조금 언짢을 수 있겠는데 비아레알은 또 이 카푸에 선수를 영입해간 이유가 비센테 이보라라는 또 장신 미드필더가 있는데 그 이보라 선수가 지금 장기 부상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보라 선수의 부상 공백을 카푸에 선수로 하여금 이제 대체하게 하기 위해서 비아레알이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또 중요한 이슈가 좀 있는 팀인데 웨데고르 선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입 후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에서 이제 오랜 기간 또 센터포워드로 활약하던 윌리안 호세 선수가 울버햄튼 임대가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이제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오피셜까지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윌리안 호세 선수가 울버햄튼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선수를 세비야로부터 데려오는 걸로 소시에다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요거는 호세 선수는 울버햄튼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선수는 누구냐면 원래 세비야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세비야로부터 그라나다 임대 가서 그라나다에서 10골을 넣었던 선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이제 그라나다에서 그렇게 했는데 세비야로 올 시즌에 다시 돌아와서는 또 기회가 별로 없어요. 세비야에서는. 그래서 세비야 입장에서도 이제 이 선수를 어디 또 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호세 선수를 프리미어리그로 보내는 소시에다드가 세비야로부터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선수를 받으면서 이제 윌리안 호세 선수의 그 빈자리를 메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 합리적인 연쇄 이동이다. 왜냐하면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라울 히메네스 선수 그 부상 관계로 인해서 사실 중앙 공격수가 좀 필요한데 윌리안 호세 정도의 또 경력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좀 믿고 영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윌리안 호세가 소시에다드를 떠나고 카를로스 페르난데스가 세비야로부터 소시에다드로 온다. 그리고 소시에다드와 세비야는 웨데고르를 놓고도 경쟁 중에 있는 또 클럽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로 넘어오면 라이프치히가 뭐 이거는 유명한 스토리지만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영입이고 라이프치히다운 영입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소보슬라이 선수가 지금 현재 부상 상태라서 뭐 일찌감치 오기는 했는데 아직 뛰지는 못하고 있어요. 뛰려면은 조금 이제 시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는 자비처 선수가 지속적으로 토트넘, 아스널 등과 연결이 되고는 있는데 네. 라이프치히가 1월 이적 시장에서는 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자비처 선수는 여름에 나갈 것 같고 아까 바이에른 뮌헨 말씀드릴 때 우파메카노 선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파메카노 선수도 자비처 선수와 유사하게 1월에 라이프치히가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놓더라도 역시 여름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역시 나왔던 얘기인데 프랑크푸르트가 요비치 선수를 데려온 대신 프랑크푸르트는 바스 도스트 선수를 클럽 브리헤로 방출했어요. 네. 그런데 절묘하게도 이 도스트 선수도 브리헤 가자마자 3경기 연속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비치가 와서 넣어주고 도스트는 가서 또 벨기에 리그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인츠가 올 시즌 사실 뭐 분데스리가에서 최악의 두 팀이 샬케와 마인츠거든요. 그런데 마인츠가 사실 에이스 공격수로 한동안 활약했던 장 필립 마테타 선수를 크리스탈 팰리스 임대를 보낼 것 같아요. 아마 저희 녹화 요 방송 나올 때쯤에는 오피셜도 요거는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장 필립 마테타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인츠는 마테타 없이도 득점하는 법을 깨우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마테타까지 나가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샬케를 말씀드리겠는데 샬케는 아스날로부터 사에드 콜라시나츠 선수를 임대를 해왔고요. 그리고 클라스 얀 훈텔라르 선수를 아약스로부터 자유이적을 해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마인츠와 더불어서 샬케가 올 시즌 뭐 최악의 지금 분데스리가 팀인데 클라스얀 훈텔라르 선수가 예전에 샬케에서 많은 골을 넣으면서 또 스타덤에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샬케는 뭐라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훈텔라르 선수가 나이가 거의 30대 후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스타에게 한번 뭔가 기대라도 한번 걸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아마 훈텔라르 선수를 데려온 것 같고 그 대신 다른 노장 공격수는 내보냈습니다. 베다드 이비세비치 선수가
샬케 올 시즌에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비세비치 선수와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네. 장위원님한테 네. 또 넘길게요. 네. 남은 이제 팀들, 네.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일단 포수 멘사가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비, 포수 멘사는 오른쪽 수비를 더 많이 보니까 멀티플레이어긴 하지만 오른쪽 수비에 대한 어떤 백업, 완비사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력이 만족스럽게 계속 못하기 때문에 네네. 전적으로 이제 왼쪽 라인처럼 왼쪽에 텔레스가 들어가면서 루크쇼도 같이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어주고 올 시즌에 루크쇼가 그래서 지금 폼이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경쟁자를 하나 붙여놓고 특히 또 중하위권 같은 팀 공격적으로 좀 오른쪽 풀백들이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팀들은 공격적인 풀백도 필요합니다. 클래스 있는 이런 선수를 완비사카와 같이 경쟁시키기 위해선 오른쪽 수비에 대한 영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트리피어 선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트리피어 선수는 원래 잉글랜드로 오면 좋으니까 홈그라운이고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 선수가 뭐 팬들 아시다시피 배팅 규정을 어겨서 일단 항소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영입했다가 한 2달 있다가 항소가 기각이 되면 2달 넘게 못 뛰니까 지금 섣불리 이제 영입을 하려다가 안 되겠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상황 보고 트리피어는 여름에 영입을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전에 좋은 물건이 오른쪽 풀백에서 나오면 한번 고려는 해보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 문제가 겹치면서 맨유는 일단 오른쪽 수비 라인의 보강은 약간 보류된 상황. 거기에 이제 또 한 명은 이미 확정이 돼 있었죠. 아탈란타의 이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이제 1월에 합류가 됐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그래서 이 디알로 선수는 아탈란타에서 팬들 아시다시피 나이는 어리지만 상당히 잠재성이 큰 유망주 윙어죠. 그래서 왼발이지만 양발 잘 쓰고 아주 테크닉이 좋고 또 그러한 어떤 드리블 돌파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잠재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 지금 메이슨 그린우드도 올 시즌에 그냥 별로고 다니엘 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이 디알로 선수가 바로 들어가서 경쟁 구도를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왼쪽 윙포드로 주로 많이 나오는 레시포드가 최전방 원톱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어설프게 어떤 경기는 포그바를 약간 왼쪽에 미드필더로 배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드백을 뭐 왼쪽 미드필더로 이렇게 놓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선수는 또 오른쪽을 주로 보지만 왼쪽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윙어의 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숨통도 트일 수 있는 구도가 된다. 그래서 이 디알로 선수의 가세는 맨유에게는 분명히 좋은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후반기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또 맨체스터 클럽,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계속 부상이 많은 아구에로 없이 이제 운영하는 방식을 다 깨달은 팀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운영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올 시즌에는 후뱅 디아스, 센터백인 후뱅 디아스 영입하면서 수비 밸런스가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간다. 왜? 아구에로 없어도 우린 아구에로 없이 익숙해져 있다 이미. 그리고 그 돈 아껴서 제 생각에 여름에 가장 큰 돈을 지를 팀 1순위는 전 맨시티라고 봅니다. 홀란드까지도 아마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액의 오퍼를 아마 공격수, 최저만 공격수로 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리아에서는 이제 AC 밀란이 만주키치, 노장 만주키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카타르 알두아일 갔다가 이제 세리아 무대로 다시 복귀를 이제 하는 셈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뭐 피올리 감독 입장에서는 괜찮죠. 왼쪽 윙포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주키치가 최전방에 질라탄 대신 톱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일부 중하위권 팀과의 경기도 있을 것이고 또 유사시에는 뭐 교체로 투입이 돼서 테오가 워낙 왼쪽에서 공격 가담이 활발하니까 만주키치는 왼쪽도 보면서 테오 올라오면 아예 질라탄과 같이 투톱 플러스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어떤 경기들을 좀 세이브 해주면서도 충분히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여전히. 그래서 만주키치는 아주 적당한 영입이 되지 않았나. 저렴한 가격에.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프리미어리그에 이어서 세리아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한 의원님의 마지막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저의 마지막은 짧게 네 팀입니다. 마르세유, 벤피카, 아약스, 짤츠부르크예요. 먼저 마르세유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라이트백인 폴 리롤라 선수를 피오렌티나로부터 데려왔는데 요거 저는 꽤 임대지만 꽤 잘한 영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피오렌티나가 이제 3백을 쓰면서 전술적으로 약간 이제 교체 멤버 쪽으로 밀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사스월로 시절에는 뭐 세리에아에서 아주 날고기는 라이트백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굉장히 이 테크니컬하고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 리롤라 선수가 이제 마르세유로 왔는데 요 자리에 이제 마르세유의 사카이 히로키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이 되고 어쩌면 리롤라 선수가 사카이 선수를 약간 뒤로 밀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사카이 히로키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를 라이트백 위치에 마르세유가 데려왔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벤피카가 브라질 산토스로부터 센터백인 루카스 베리시무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벤피카로 왔지만 뭐 EPL이라든가 사실 유럽의 여러 클럽들이 예전부터 이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센터백이거든요.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이른바 볼 플레잉 센터백이에요. 그러니까 발도 잘 쓰고 롱 패싱 능력도 상당히 좋고 그러면서도 뭐 수비할 거 다 하고 또 세트 플레이 뭐 득점 가담까지도 되고 상당히 좀 다재다능한 유형의 센터백이기 때문에 또 거상 벤피카니까 이 선수 또 값어치 더 올려서 아마 나중에는 또 매각에 나서지 않을까. 어쨌든 벤피카가 또 영리한 영입을 잘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약스가 아까 다 나온 선수들인데 클라스얀 훈텔라르 선수를 샬케로 보냈죠. 그 대신 세바스티앙 알레 선수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부터 영입을 했어요. 근데 알레 선수도 아약스로 가니까 가자마자 또 골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 선수가 비록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조금 이제 한계를 드러내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기는 했습니다만 아약스에서는 네덜란드 리그라면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돈을 좀 들이긴 했지만 알레 선수를 데려오고 그 대신 아주 이제 나이가 많아진 훈텔라르 선수는 샬케의 구세주가 되도록 이제 샬케로 보내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짤츠부르크인데 짤츠부르크는 말씀드렸던 대로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선수를 라이프치히로 방출했잖아요. 네. 그런데 요 자리를 제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히게 메웠어요. 어디서 선수를 데려왔냐? 미국 필라델피아 유니온이라는 팀에서 브랜든 에런슨이라는 선수를 데려왔어요. 이 선수도 앞으로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또 이 브랜든 에런슨 선수가 2000년생 미국 공격형 미드필더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런슨 선수가 소보슬라이 선수의 자리를 아주 잘 메울 수 있는 선수예요. 공격형 미드필더면서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필요한 많은 덕목들을 지니고 있는데 테크닉도 좋고 시야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영리하게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드리블로 제쳐야 될 때는 제치지만 또 원터치로 내줘야 될 때는 잘 내주고 뭐 아주 날카로운 스루 패스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소보슬라이 선수의 공백이 조만간 곧 이 선수에 의해서 잘 메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짤츠부르크가 그만큼 영리하게 유망주 발굴을 잘 해내고 또 이제 이 선수들을 이제 더 큰 팀으로 보내는데 어쨌든 요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랜든 에런슨 선수는 굉장히 짤츠부르크가 제대로 보고 데려왔다는 생각이고 미국이 요즘 그 빅리그 뭐 유럽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젊은 선수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어서 미국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브랜던 에런슨 선수도 이제 짤츠부르크로 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또 이제 미국 국가대표팀을 향후에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 겁니다. 자, 이게 겨울 이적 시장이 결국엔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 시장이 끝나고 그 영입한 선수들이 얼마나 각 팀들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을지를 기대를 하면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네. 다음 게스트가 있잖아요. 월요일 날 네, 편에는요. 2부에. 2부에. 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단어라고 한다면 이분의 별명은 아군 폭격기입니다. 네. 아군을 폭격하는 네. 아군 폭격기가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김민재 선수를 어떻게 폭격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2부 주제는 사실 김민재 선수에 맞아요. 관한 건데 김민재 선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수비에 그야말로 전문가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축구의 또 레전드라고도 할 수 네. 있고 수원 너무 많은 걸 말하나? 수원의 레전드라고 한국 할 수 축구의 있고 레전드라고 하면 그 선수가 좀 창피할 수 있어요. 요게 그냥 벌써 막 그 정도 엄청 선이었어요. 막 지금 힌트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선수와 함께 여러분들 2부를 할 테니까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